본 영상물은 나홀로 소송의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사건을 재구성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운전 못하겠다고 했더니 많이 취하신 상태였는데도 직접 운전하겠다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판사님, 저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전 정말 억울합니다. 평소 외근하는 일이 잦은 A물산의 사원 나홀로 씨. 퇴근 후 친구와 술자리를 함께한 뒤 대리운전사를 불러 귀가합니다. 대리 부르셨어요? 신고받고 나왔습니다. 음주 측정에 협조해 주십시오. 예? 예. 나홀로 씨,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31%로 면허 취소 기준 이상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됩니다. 네? 제가 운전을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쯤 안전하게 집에 도착해 있어야 할 나홀로 씨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아니, 그러니까 도대체 왜 요금이 추가되냐고. 서울 전 지역 동일 가격이라면서. 이건 순 사기 아니야? 아니, 회사 규정상 저도 어쩔 수 없다니까요. 추가 요금 주셔야 해요. 아니, 내가 취했다고 바가지 씌우는 거야, 뭐야? 내가 말이야, 확 신고해버릴 거야? 이까지 대리운전이 뭐가 그리 힘들다고 자꾸 요금을 올려달라 말라 난리야, 이거? 에이, 더럽고 치사해서 간다, 가. 네 맘대로 하세요. 야, 너 뭐야? 에라이, 까지 다른 회사에 전화하면 되지. 신고받고 나왔습니다. 음주 측정에 협조해 주십시오. 예? 예. 결국 면허가 취소되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된 나홀로 씨. 오늘도 계속된 상사의 질책에 깊은 한숨이 나옵니다. 운전면허 취소? 그럼 일은 어떻게 하려고? 문제를 해결하던지 사표를 내던지 알아서 처리하세요. 고민이 많지. 예전 회사 동료가 이럴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행정소송을 한번 해보면 어때? 행정소송? 그게 뭔데? 그러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나홀로 씨의 경우처럼 운전면허 취소 사건의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먼저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요. 이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그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다시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나홀로 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에 대한 요령도 부족하고 증거도 제출하지 못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나홀로 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제 나홀로 씨는 행정소송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행정소송 절차가 생소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꼈는데요. 변호사 선임 비용은 나홀로 씨에게 큰 부담입니다. 소송 구조 제도라? 나도 저걸 한번 신청해봐야겠는데? 죄송하지만
나홀로 씨는 소송 구조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송 구조는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와 법 앞의 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행정 사건은 소송 구조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송 구조를 받기 위해서는 소송 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어야 하는데요. 이는 소송 구조를 신청한 사람의 자금 능력과 예상되는 소송 비용과의 상관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한편 법률 구조 대상자, 국가유공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나홀로 씨는 혼자서 소장을 작성하고 소송을 진행하기로 합니다. 어디 보자. 이 정도면 되겠지? 진짜 일 이딴 식으로 할 겁니까? 운전면허도 없이 당장 어떻게 일할 생각이에요? 우리 일이 나홀로 씨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준답니까? 서울행정법원 민원실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운전면허 취소된 건으로 소송을 준비 중인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군요. 이럴 때에는요. 나홀로 씨와 같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운전을 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장 제출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받음으로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집행정지는 이 사건에서 행정소송 제1심 판결 선고일부터 일정한 날, 약 15일이 되는 날까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서 운전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므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소장이 있습니다. 나홀로 씨는 모든 신경을 집중해 작성한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출한 소장은 상대방인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에게 송달됩니다. 그리고 피고가 된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은 나홀로 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위와 운전면허 취소의 정당성에 관한 설명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드디어 첫 재판이 열립니다. 시간과 법정을 통보받으면 법정으로 직접 출석하여야 하는데요. 행정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야 하고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을 받아 대신 출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그동안 제출된 서류와 증거를 확인하고 중요한 쟁점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더 제출하거나 신청할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잠깐, 소송을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판사님이 다 알아서 증거를 수집하고 현명한 판결을 해주시겠지? 그 기관에 방문하긴 했는데 개인정보라고 못 주겠다고 하는데 소송을 포기해야 하나? 어떡하지? 먼저 소송에서 법원은 원칙적으로 양 당사자가 제출하거나 신청한 증거만을 기초로 하여 판결을 합니다. 따라서 나홀로 씨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아무리 억울해도 패소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여 모든 증거를 원고가 확보하여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조회 신청, 제출 명령 신청과 같이 원고가 법원에 증거 신청을 하면 법원이 직접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게 되니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법원에 증거 신청을 해주세요. 나홀로 씨, 더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차! 대리운전 기사가 있었지? 대리운전 기사의 존재를 떠올린 나홀로 씨는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증명할 수 있도록 대리운전 기사를 수소문하여 증언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증인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세요. 대리운전 기사를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증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증인을 소환해야 할 경우에는 증인 여비를 예납하고 입증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하여 증인한테 물어볼 사항을 육하 원칙에 따라 정리한 증인 신문 사항을 오부 제출해야 합니다. 드디어 2회 변론 기일입니다. 2회 변론 기일은 준비 서면이나 증거가 추가로 제출될 필요가 있거나 증인 신문을 해야 하는 경우 등에 있어 1회 기일로부터 통상 1개월 정도 뒤로 지정됩니다. 그럼 나홀로 씨와 대리운전 기사 김영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증인, 사건 당일 발생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글쎄요. 시간이 좀 지나서 확실히 기억은 안 나지만 사장님께서 취하셔서 자꾸 대리 금액을 깎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운전 못하겠다고 했더니 많이 취하신 상태였는데도 직접 운전하겠다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거기가 신길동쯤이었던 것 같아요. 판사님, 저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봐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난 분명히 다른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려고 했고 그러다가 차에서 잠이 든 것뿐이라고. 이 거짓말쟁이야! 증인신문은 재판부가 증인이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실을 직접 듣는 자리입니다.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질문을 하고 질문이 끝나면 상대편 당사자가 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는데요. 비록 증인이 거짓말을 한다 하더라도 증인신문을 하면서 증인에게 따지거나 재판부에게 증인이 거짓말한다고 호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럼 나홀로 씨는 어떻게 대처했는지 살펴볼까요? 글쎄요. 시간이 좀 지나서 확실히 기억은 안 나지만 사장님께서 취하셔서 자꾸 대리 금액을 깎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운전 못하겠다고 했더니 많이 취하신 상태였는데도 직접 운전하겠다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거기가 신길동쯤이었던 것 같아요. 김영수 씨, 제가 직접 운전하겠다고 한 것을 들었다고 하셨죠? 예. 혹시 제가 운전해서 가는 것도 보셨나요?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운전석에 옮겨 타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군요. 김영수 씨는 신길동쯤에서부터 제가 운전해서 가는 것 같았다고 했는데 실제로 제 차가 발견된 위치 역시 신길동이었습니다. 여기 제가 발견된 장소의 사진입니다. 김영수 씨가 운전을 멈추고 돌아간 장소 역시 여기가 맞나요? 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워낙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제가 잘못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재판을 마치고 한 달 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을 선고하는 날에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판결문은 며칠 안으로 주소지로 송달되고 대법원 라엘 사건 검색을 통해서도 소송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나홀로 씨는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요? 우와! 나나나나나! 나홀로 씨의 표정을 보니 결과가 좋았나 봅니다.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가볍네요.